자, 시작하자마자 하나 여쭤볼게요. 로켓이 전기로 날아갈 수 있을까요? 답은 이미 제목에 나와 있긴 한데 이 질문에 일론 머스크가 직접 답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짧고 아주 단호하게요. 오늘은 이 한마디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그 배경에 있는 ESG라는 평가 제도까지 싹 다 풀어볼 건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스페이스X가 러시아랑 같은 등급을 받았는지 그리고 머스크가 왜 저렇게 짧게 답했는지 전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시작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알고리즘이 잘 데려다 줄 거예요. 그럼 바로 가봅니다. 일단 사건이 터진 곳부터 짚어드릴게요. X, 옛 트위터입니다. 머스크가 거기에 올린 댓글 한 줄이 지금 이 난리의 시작이에요. 그 댓글 내용이 뭐냐면요. 안타깝게도 전기 로켓은 불가능하다 딱 이 한 줄입니다. 평소에 머스크가 길게 설명하는 스타일이 아니긴 한데 이번엔 정말 짧게 그리고 정말 단호하게 끝내버렸어요. 근데 이 한 줄이 나온 맥락을 알아야 이게 왜 화제가 됐는지 이해가 되거든요. 이 댓글이 나온 이유 바로 MSCI라는 곳 때문입니다. MSCI가 누구냐면 기업들의 ESG 등급을 매기는 글로벌 평가 기관이에요. ESG라는 게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 이 세 가지 영역을 평가해서 이 회사가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그리고 책임감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수로 매기는 시스템입니다. 투자자들이 이 점수를 참고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일부 펀드는 아예 이 등급을 기준으로 투자 대상을 거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니라 실제로 돈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지표라는 거죠. 그런데 이 MSCI가 스페이스X에 매긴 등급이 뭐였을까요? CCC입니다. MSCI 등급 체계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등급, 그러니까 최저점이에요. 더 내려갈 곳이 없는 바닥이라는 얘기죠. 이게 나온 시점도 묘한데요. 스페이스X가 막 공개 시장에 데뷔한 시점이랑 거의 맞물려서 나왔습니다. 회사가 시장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그 타이밍에 동시에 최저 ESG 등급 소식이 같이 퍼진 거예요. 타이밍만 봐도 이게 왜 화제가 됐는지 감이 오시죠? 그러면 이 CCC 등급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비교 대상이 나왔는데요. 바로 러시아입니다. 지속 가능성 평가에서 스페이스X가 러시아와 같은 선상에 놓였다는 거예요. 글로벌 우주 기업이 국가 단위 평가 대상과 동급으로 묶인다는 게 일반적으로 들었을 때 꽤 묵직하게 느껴지는 비교죠. 그만큼 MSCI가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전 영역에서 스페이스X에 상당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본 거고요. 그럼 MSCI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문제로 짚었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환경 쪽으로는 로켓 발사 과정에서 나오는 배출물, 그리고 그 외 운영 전반에서 발생하는 영향들을 지적했습니다. 로켓을 쏘아 올린다는 행위 자체가 그 과정에서 나오는 배출 문제를 환경 리스크로 짚은 거죠. 여기에 더해서 지배구조 쪽 우려도 같이 나왔는데요. 머스크 한 사람에게 회사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일반 주주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거론됐습니다. 한 사람의 결정권이 너무 크고 다른 주주들이 그 결정에 견제를 걸 수 있는 구조가 약하다는 평가인 거예요. 자, 이 지점에서 머스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머스크가 답을 한 부분을 보면 지배구조 얘기도 아니고 사회적 영향 얘기도 아니에요. 딱 환경, 그 중에서도 배출 문제를 정확히 짚어서 거기에만 답을 했습니다. 전기 로켓은 불가능하다 이 한 줄로요. 다른 지적은 다 놔두고 이 부분만 콕 집어서 받아친 거죠. 근데 이게 왜 핵심을 찌르는 답이냐면요. 로켓이라는 물건의 물리적인 본질을 짚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나 일반 운송수단은 전기로 굴러갈 수 있죠. 그런데 로켓이 지구 표면에서 대기를 뚫고 궤도까지 올라가려면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추력을 만들어내야 해요. 이건 단순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문제가 아니라 그 에너지를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집중적으로 분출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화학 연료가 가진 에너지 밀도와 분사 속도를 지금의 전기 동력 시스템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ESG 평가 체계가 이런 산업의 물리적인 제약을 충분히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다는 걸 머스크가 이 짧은 한마디로 짚은 셈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명확합니다. 스페이스X의 로켓이 가까운 미래에 전기로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해요. 적어도 지구를 벗어나는 그 발사 구간에서는요. 여기서 T3 시청자분들이라면 한 가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전기로 가는 우주선이라는 건 아예 존재하지 않냐? 그건 아닙니다. 전기 추진 방식 자체는 실제로 있고 우주에서는 이미 널리 쓰이고 있어요. 다만 이게 적용되는 구간이 다릅니다.
전기 추진은 이미 궤도에 올라간 다음 우주 공간에서 천천히 자세를 조정하거나 위치를 이동시킬 때 효율적으로 쓰이는 방식이에요. 문제는 지구 표면에서 출발해서 궤도까지 올라가는 그 초반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순간적으로 막대한 추력이 필요한데 전기 추진은 이 역할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에 올라간 뒤의 이동과 지상에서 궤도까지 뚫고 올라가는 발사는 완전히 다른 영역의 이야기라는 거죠. 머스크도 예전부터 이 부분을 비슷하게 짚은 적이 있는데요. 전기로 가는 궤도 로켓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지만 뉴턴의 제3법칙, 그러니까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과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의 물리적인 한계는 피해갈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ESG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번 사건이 보여주는 건 ESG 평가를 둘러싼 더 큰 논쟁이기도 합니다. ESG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런 평가가 기업들이 위험 관리를 더 잘하게 만들고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끌어올리는 동기를 준다고 얘기해요. 기업이 단기 이익만 보고 달리는 게 아니라 환경이나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책임감 있게 운영하도록 압박하는 장치라는 거죠. 반면에 이번 같은 사례를 보면 비판하는 목소리도 이해가 갈 만한데요. 발사 자체가 물리적으로 막대한 추력을 요구하는 산업을 전기차나 일반 제조업과 같은 잣대로 평가하는 게 맞느냐는 의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산업의 본질적인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로 점수가 매겨진다면 그 점수가 정말 그 회사의 위험도를 제대로 보여주는 건지 의문이 생긴 거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정리해드렸는데요. 스페이스X가 받은 CCC 등급, 그 등급이 러시아와 같은 선상에 놓였다는 점, MSCI가 짚은 환경 배출 문제와 지배구조 우려, 그리고 머스크가 그중 환경 부분에만 짧고 정확하게 답을 한 이 흐름까지 전부 따라와 보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이런 굵직한 이슈들 빠르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들고 올게요. 구독이랑 알림 설정 해두시면 놓치는 일 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